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속 가능한 아이덴티티 보안 확장을 위한 셀프포인트 연계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업 환경은 클라우드 전환과 사스 확산, 그리고 AI 도입까지 더해지면서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안 조직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보호해야 하는 대상 자체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 개의 핵심 어플리케이션과 계정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다면,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데이터와 AI까지 포함한 훨씬 넓은 범위의 접근 권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셀포인트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덴티티 보안을 확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커넥티비티, 즉 연계 전략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덴티티 보안은 오랫동안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수천 개에서 많게는 10,0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대부분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수합병, 부서별 사스 도입, 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 사용이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IT 조직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섀도우 IT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플리케이션만이 아닙니다. 데이터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 설계 자료, 재무 정보, 연구 데이터가 다양한 저장소와 플랫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러한 데이터는 현업 사용자가 직접 공유 권한을 관리합니다. 결국 데이터 자체가 새로운 보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AI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코파일럿이나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관점에서 보면 AI 에이전트는 서비스 계정과 API 키를 사용해 데이터에 접근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사람뿐 아니라 AI와 같은 non-human 아이덴티티도 하나의 아이덴티티 유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기업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AI 세 가지 영역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셀포인트는 이것이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아이덴티티 보안의 새로운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과거 IAM 솔루션은 대부분 연결되어 있으면 관리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관리하지 못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관리 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환경에서는 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조직이 사용하는 사스와 재무 시스템인 SAP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시스템에 동일한 통제를 적용하면 운영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통제를 줄이게 되면 보안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셀포인트는 위험 기반의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로, 원, 포 커넥티비티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연계 관점의 커넥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시스템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의 거버넌스를 적용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제로 클릭은 비저빌리티, 원 클릭은 거버넌스, 포 클릭은 딥 컨트롤을 의미합니다. 즉,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 관리하고 필요한 영역은 더욱 깊게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제로 클릭 단계입니다. 보안의 출발점은 항상 가시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셀포인트는 브라우저 기반 디스커버리 기능을 통해
실제 사용자가 어떤 SaaS와 AI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섀도우 IT와 섀도우 AI를 식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 중인 CMDB 혹은 IDP, 디스커버리 솔루션과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애플리케이션과 AI 사용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성을 확보한 이후에는 거버넌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클릭 단계입니다. 세일포인트는 1000개 이상의 커넥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SaaS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플랫폼, 클라우드 환경에 빠르게 거버넌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계정 관리, 권한 요청, 접근 권한 검토, 인증 프로세스 등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권한 검토 프로세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섀도우 AI를 발견했을 때 단순히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정책에 따라 접근을 제한하거나 승인된 AI 서비스로 유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발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에 동일한 수준의 거버넌스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핵심 시스템은 보다 강력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ERP, 금융 시스템, 중요 데이터 플랫폼과 같이 더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포클릭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SAP나 오라클 ERP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직무 분리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 사용자가 거래처를 생성하고 동시에 결제를 승인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는 스노우플레이크와 같은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내에서 파이낸셜 분석가와 같은 롤이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해당 롤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필요한 권한만 가지고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의 중요한 점은 사람뿐 아니라 AI 에이전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서비스 계정에도 필요한 권한만 부여되었는지 검토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스템은 표준 API나 커넥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버넌스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세일포인트는 UiPath나 블루프리즘 같은 RPA 플랫폼과 연계하여 이러한 시스템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연결이 단절되거나 인터페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까지 포함하여 거버넌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버넌스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일포인트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일포인트는 사용자의 역할, 조직 정보, 보유 권한 혹은 위험 수준과 같은 다양한 아이덴티티 정보를 함께 관리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세일포인트에서는 아이덴티티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SIEM에서 이상 로그인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로그인 이벤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고위험 계정은 아닌지, 민감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보안 이벤트의 우선순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세일포인트는 단순히 계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생태계 전체가 더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쉐어드 시그널스 프레임워크라는 개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보안 솔루션들이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EDR이 악성 코드를 탐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정보가 세일포인트로 전달되면 계정 잠금, 추가 인증,
혹은 권한 제어, 접근 검토와 같은 대응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탐지와 대응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세일포인트는 이러한 실시간 보안 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덴티티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빠르고 자동화된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종합해보면 오늘날 기업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AI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훨씬 더 복잡한 아이덴티티 보안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일포인트는 제로, 원, 포 커넥티비티 프레임워크를 통해 비저빌리티, 거버넌스, 딥 컨트롤이라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이덴티티 컨텍스트와 쉐어드 시그널을 통해 단순한 거버넌스를 넘어 보안 생태계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국 커넥티비티는 단순히 시스템을 연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아이덴티티 보안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기업 전체를 하나의 거버넌스 체계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보안 전략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